안녕하십니까. 저는 카톨릭 의대 인천성모병원에 근무하는 전도수입니다. 온라인에서 강의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이 강의를 참 오랫동안 했지만은, 이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토픽은 활성 심장의 심전도입니다. 아마 제 강의 끝나고 오후 시간에 아마 장소원 교수님께서 30분 동안 아마 완전 정복, 그 스템에 대해서 완전 정복 심전도를 아마 추가 강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의 심전도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안정형 협심증은 심전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허혈성 심장질환의 심전도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심전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심전도는 특히 심전도에서 ST 분절 그 변화를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T 분절 변화를 어떻게 관찰하느냐, 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회복기가 되면은 Q파가 나타나는데, 이래서 정상 Q파와 그 비정상 Q파를 구별하는 요령을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라는 것은 심장의 전기 흐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그 소양강 댐인데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유는 그 물의 우치 에너지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숨을 열면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기는 이게 그 활동전이, 그러니까 세포 안에다 전극을 그 탐침을 꽂고 그 안에 전기 흐름을 측정한 그 곡선인데, 여기서 보시면 핸드폰 배터리 충전 상태를 보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은 그 분극, 그러니까 충전이 된 상태에서는 세포 안쪽은 음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음의 전하가 바깥으로 방출되면서 우리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탈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공급이 돼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은 다시 재분극, 재충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러한 심장의 전기 흐름을 관찰하는 것은 이 QRS파와 이 T파가 있습니다. 전번 노태우 교수님께서 들으셨겠지만은 우리가 그 심내막 쪽 심근하고 심외막 쪽 심근하고 이 액션 포텐셜 커브가 틀립니다. 심내막 쪽은 일찍 시작해가지고 늦게 끝나고, 심외막 쪽은 늦게 끝나고 일찍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초기에 그 볼테지, 그의 전이차가 존재하고 또 후반기에 전이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초반기에 전이차 존재하는 거에서 QRS파가 생기는 거고, 후반기 전이차에서 T파가 생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이게 QRS와 T파의 변화가 아니고 ST-T파의 변화입니다. 왜 ST-T파 변화가 일어나느냐? 근데 우리가 그 심전도에서 ST 분절 변화를 일으키는 심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차성 ST 분절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ST 분절의 자체의 어떤 전기 생리학적 변화로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허혈성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이 있고, 두 번째는 비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데, 여기는 디지털리스, 심장막염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보는 ST 분절 변화는 2차성입니다. 2차성이란 것은 QRS파가 변화에 의해서 ST 분절이 뒤틀린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태 생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ST 분절 변화를 갖다 진단하는 방법은 이 QRS파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감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심실 비대, 우심실 비대, 우각차단, 자각차단, WPW 신드롬이 있는데, 그래서 ST 분절 변화가 있으면은 이러한 소견이 있는지를, QRS파의 변형이 있는지를 보시고 진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면은, 그러니까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아마 여기 물이 내려오질 않겠죠. 그래서 만일에 심장에서 피가 공급하지 않게 되면은 그 상태를 허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블러드 플로우가 차단되는, 그러니까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에 해당이 되겠죠. 혹은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허혈량이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심근 자체에 허혈이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은 이 블러드 플로우가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너지가 소양강댐으로 이렇게 그 그래프를 갖다 그 액션 포텐셜 커브를 이렇게 뒤집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댐 위의 상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충전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채우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비가 오지 않게 된다면, 만일에 혈액이 블러드 플로가 심근에 공급하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 변화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물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아마 나가는 물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상과 허혈과 사이에 이 ST 분절 요 위치에 새로운 전기 전이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까는 QRS와 T파는 처음과 끝부분에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ST 분절 여기에 해당하는 곳에 새로운 전이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혈액이 공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새로운 전기 흐름을 갖다 우리가 인저리 커런트, 손상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실선은 이게 정상이고 이게 점선은 허혈 부위인데, 여기서 보면 ST 분절에서 보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허혈 쪽으로 향하는 새로운 전이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새로운 전기 흐름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도 PR 세그먼트에도 이 전기 흐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ST 분절은 그 정상에서 허혈 부위로 향하는 곳, 여기서는 허혈 부위에서 정상으로 향하는 곳, 그러니까 방향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갖다 합쳐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합쳐보면 결국에는 심전도에서는 우리가 ST 세그먼트 상승으로 허혈을 심전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는 금방은 1차성 허혈에 의한 ST 분절 변화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보는 자심실 비대에서 ST 분절 변화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심전도에서 QRS파는 심내막과 심외막에 우리가 액션 포텐셜, 그 시간적 차이에서 QRS파가 생기고 T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자심실 비대가 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심외막 쪽에 있는 심근이 시작은 빨리 됐지만은 우리가 이게 늦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향이 아까는 이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QRS파와 T파가 존재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T파가 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정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ST 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QRS파의 변화에 의해서 ST 분절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성 ST 분절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심내막 허혈은 우리가 ST 분절 하강 으로 표현이 되고, 전층 허혈은 ST 분절 상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허혈은 그 심내막에서 더 허혈이 먼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혈은 심내막에서 생겨서 심외막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간상동맥은 심외막 아터리입니다. 위치가 심장 바깥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피의 공급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내막 쪽이 혈액 공급에 의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심장의 수축은 심장 전층에서 수축하는 게 아니고 심내막 쪽에 있는 심근이 집중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내막 쪽에 있는 그 심근이 우리가 공급에서는 가장 취약하고, 그 다음에 산소는 영양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허혈은 심내막 쪽에서 먼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은 여기서 진행 방향은 심내막에서 진행을 하다가 만일에 허혈이 더 심해지면은 심외막 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혈이 만일에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심외막으로부터 개선이 돼가지고 점차적으로 심내막 쪽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허혈은 심내막하 허혈 패턴을 보이고 있다가 전층 허혈 패턴을 보이고, 만약에 전층 허혈이 우리가 혈류가 개선된다 그러면 다시 심내막하 허혈 패턴을 보이다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패턴으로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심내막하 허혈은 이렇게 보시면 에너지가 많은 곳이 충분히 보충되는 곳이 심외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심내막 쪽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안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심전도는 심내막이 위치한 거니까 여기서 심전도를 측정하면은 이 멀어지는 심전도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 위치한 유도로부터 멀어지는 심전도 변화가 기록이 되니까 여기서 ST 분절 하강 기록이 되는 거죠. 만일에 전층 허혈이 되면은 에너지가 많은 곳, 그러니까 단 정상인 곳에서 허혈, 에너지가 없는 곳으로 심장의 혈류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한 심전도에서는 ST 분절 상승의 전 심전도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 심전도는 ST 분절 상승의 심전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쪽은 ST 분절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을 표현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심전도의 특징이 이 전층 허혈이 발생하면은 심전도의 변화는 T파부터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이퍼 에큐트 T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이퍼, 그러니까 에큐트보다 더 빨리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수분 내에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진행되면은 ST 분절 상승이 일어나고, 그때는 벌써 T파는 높아져 있거나 정상 베이스라인으로 다시 원위치로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재관리가 되면은, 성공적으로 재관리가 되면은 ST 분절 T파의 변화도 먼저 하이퍼 에큐트와 같이 T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T파가 뒤로 뒤집어지고 계속 T파는 뒤집어지면서 ST 분절이 베이스라인으로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ST 분절은 베이스라인 회복된 상태에서 T파는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네거티브 T파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T파의 변화는 우리가 non ST elevation MI의 T파의 변화와 같은 모양을 됩니다. 즉 여기에도 서브 엔드커디얼 이스케미아 상태고, 여기도 서브 엔드커디얼 이스케미아 상태이기 때문에 이 T파의 변화의 모양은 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재관리가 실패하게 되면은 이 Q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전도의 변화는 T파에서 ST 분절에서 그 다음에 Q파로 시간적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경과하게 되면은 T파는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Q파만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과 하강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ST 분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R 세그먼트 기준으로 라인을 쭉 긋게 됩니다. 그래서 PR 라인을 긋은 다음에 이게 만일에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그 ST 분절이 베이스라인에 있다 판단하는 거고, 만일에 이 라인보다 위쪽에 있을 경우는 ST 분절 상승을 표현하게 되고, 아래쪽에 있을 때는 하강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심전도에서는, 여기 정상 심전도인데 이 PR 세그먼트를 쭉 라인을 이었을 때 ST 분절이 베이스라인에 되게 가깝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정상적으로 이게 ST 분절이 베이스라인에 가깝게 위치한 정상 심전도는 의외로 임상에서는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T파가 QRS파에 가깝기 때문에 ST 분절은 요 라인을 잇기 때문에 이 QRS파와 T파의 관계에 의해서 ST 분절이 그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에 상승이나 하강하는 패턴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의외로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전층 허혈의 심전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손상 전류는 이게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 부위로 향하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데에서 이 에너지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전류가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만일에 이런 측벽에 만일에 허혈이 있다 그러면 측벽에 위치한 유도인 V5, 6에서 이 ST 분절 상승이 기록이 되는 것이고, 만일에 중격에 있다 그러면 중격을 바라보는 유도인 V1, V2에서 ST 분절 상승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손상 전류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심전도는 12리드이죠. 그래서 12리드에 그 안에 심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혈관은 심장의 혈관은 세 가닥입니다. 자전 하행지, 좌회선지, 그다음에 우관상 동맥인데 여기서 그 어디 위치에 심근경색증이 생기냐에 따라서 허혈의 방향, 손상전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아래쪽에 심근경색증이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는 심전도에서 아랫방향의 심전도 유도에서 아랫방향에 위치한 유도, 즉 2, 3 AVF에서 ST 분절 상승이 기록되는 것이고, 만일에 그 측벽에 저 구속 쪽에 측벽에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 여기는 좌회선 동맥에 심근경색증이 있을 때 발생하는 위치죠. 그럴 때는 여기를 바라보는 심전도 유도인 AVL에서 우리가 ST 분절 상승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있다. 또한 그 크기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ST 분절의 상승의 폭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우리가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하벽에 있으면은 요 AVF만 딱 S 분절 상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위에 이것을 바라보는 유도인 2 혹은 3에서도 이게 심근경색증이 변화가 관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근경색증 진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위치한 유도에 따라서 그룹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벽에 심근경색증이 만일에 예를 들면은 AVF에서 S 분절 상승이 관찰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2 혹은 3에서도 그 S 분절 상승이 관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 3 AVF에 만일에 같이 그 상승이 관찰되면 이것을 하벽 심근경색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V1, V2 같은 경우는 중격이죠. 아까도 이게 심장 중격이 여기쪽에 위치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격이란 것은 라이트와 랩트를 나누는 벽인 것이죠. 그러니까 라이트와 랩트 사이에 있는 유도인 V1, V2에서 ST 분절 상승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V3, V4는 전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심근경색증이 있으면은 V3, V4에서 ST 분절 상승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전 하행 동맥이 막히게 될 경우에는 자전 하행 동맥으로부터 여기에 중격에 혈액을 공급하는 septal 아터리와 전벽에 혈액을 공급하는 다이아고널 아터리를 같이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전 하행 동맥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테로 septal MI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V1, V2, V3, V4 이렇게 그러니까 ST 분절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증의 진단은 여기서 ST 분절 상승되는 위치에 따라서 하벽 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원하고 AVL이 올라가면 측벽 심근경색증, 여기가 전벽하고 측벽이 되면 전중격, 안테로셉탈 M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은 그 아까 했지만 그룹핑, 방향성에 따른 이 그룹핑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전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베이스라인을 쭉 그어가지고 이 베이스라인부터 올라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뚜렷한 상승을 보이는 곳이 여기 보면은 그 리드 3가 되겠죠. 리드 3와 AVF에서 가장 뚜렷한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V1에서는 이렇게 뚜렷한 상승이 없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V1에서도 ST 분절 상승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2, 3 AVF에서 ST 분절 상승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벽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V1에서 ST 분절 상승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우심실 심근경색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원하고 AVL에서는 ST 분절 하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강인가? 그래서 진단을 갖다 측벽 non ST elevation, ST 분절 하강일 경우에는 non ST elevation MI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non ST elevation MI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이해하실 거는 뭐냐면은 왜 우심실 심근경색증 됐을 때 V1에서 ST 분절이 상승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CT에서 좌심실과 우심실 위치를 갖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간상동맥은 시작을 여기서 해가지고 혈액을 요 우심실 벽을 쭉 따라가다가 자심실의 뒤쪽 그리고 자심실의 아래쪽을 갖다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심실 동맥, 우간상동맥에 근위부가 막혔을 경우에는 우심실 이쪽에 경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심실의 후벽이나 아니면 자심실의 하벽에 심근경색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그 프리코디알 리드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인데 V1, V2, V3, V4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V1이 그 12리드에서 가장 우심실을 바라보는 유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심실 심근경색증이 되면은 이 V1에서 ST 분절 상승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심근경색증이 여기서부터 생겼다 그러면은 V1 자체로도 관찰하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전도에서 우심실 유도를 갖다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V2R, V3R, V4R인데 여기서 R은 리버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V4의 반대쪽에 위치한 유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4R은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가장 먼 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라이트 벤트리클을 가장 정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우심실 심근경색증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V4R에서 ST 분절 상승을 갖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V2R은 정상 유도에서는 V1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리버스로 찍은 걸 보시면은 여기 V2R은 V1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ST 분절 상승이 기록되는 것이고 V4R에서도 ST 분절 상승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심실 심근경색증, 즉 우간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자심실 입장에서는 하벽에 해당하는 유도인 2, 3, AVF에서 ST 분절 상승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우심실에 해당하는 유도인 V2R, 그러니까 V1 혹은 V4R에서 ST 분절 상승을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는 2, 3, AVF에서 ST 분절 상승이 관찰될 경우에는 혹시 우심실 심근경색증이 동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리버스 V4R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우리 임상의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원하고 AVL에서 ST 분절 하강이 기록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혹시 그걸 Run ST Elevation MI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의문점을 던졌는데 여기서 근데 그것은 거기서 ST 분절 하강은 역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심전도에서 손상 전류는 방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방향성이란 것은 간다와 온다로 구별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온다 그러면은 저의 반대쪽에 위치한 사람은 간다고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심전도 12리드가 있는데 만일에 하벽에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 투스 AVF에서는 여기에는 오는 심전도, 오는 손상 전류가 기록되겠죠. 오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는 심전도가 기록이 되는데 여기 AVL과 원에서는 이게 가는 심전도가 되겠죠.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심전도는 여기에서는 ST 분절 상승으로 기록되지만은 여기에서는 ST 분절 하강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V6에서도 ST 분절 하강이 기록됐는데 V6는 V1에서 가장 먼 데 위치한 유도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V6에서 가는 심전도가 기록돼서 ST 분절 하강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 손상 전류는 이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2, 3 AVF에서 ST 분절 상승돼 있으면은 이게 손상 전류인지 여부를 아는 방법은 여기에서 가장 반대쪽에 위치한 유도인 원 혹은 AVL에서 ST 분절 하강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우리의 진단의 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변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12리드에서 관찰을 할 수 없는 위치인, 그러니까 우리가 심전도는 앞에 V1, V2, V3, V4, V5, 6는 앞쪽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심근경색증이 뒤쪽에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후벽에 발생할 경우에는 12리드에서는 이걸 ST 분절 가는 심전도를 가지고 가는 손상 전류를 가지고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후벽은 역변화를 통해서 스테미를 진단한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근데 스테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역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방향성이 뚜렷하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넌 S 엘리베이션 MI 같은 경우는 이게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변화가 관찰될 경우는 이 스템의 강력한, 더 앞에 붙여서 가장 강력한 심전도 수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S 분절 상승이 관찰되면은 가장 반대쪽에 위치한 유도에서 우리가 ST 분절 하강을 관찰하는 것이 진단의 가장 큰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막염이나 조기 재분국에서도 이제 ST 분절 상승이 기록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 막염에서 특징이 뭐냐면 엔티리얼만 심장 막염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발생하게 되면은 심장막의 전체에 걸쳐서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방향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변화는 심전도,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심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소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금방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심근 우후 관상동맥이 막혔는데 역관 정상이었다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정상이고 여기서부터 여기만 이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됐죠. 여기가 만약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유감스럽게도 V1, V2, V6까지는 허혈이 방향이 이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다가오는 그 손상 전류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멀어지는 손상 전류를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멀어지는 손상 전류에서 이걸 측정하는 가장 좋은 유도는 여기와 180도 정반대에 위치한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반대에 위치한 유도는 여기서 보시면 V2, V3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만일에 V2, V3의 특징적인 ST 분절 하강이 있다, 환자가 흉통이 있고 여기 특징적인 하강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후벽 ST 엘리베이션 MR을 역변화에 의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V2, V3에서 이런 하강을 보였을 경우는 여기니까 뒤집게 되면은 이거는 ST 분절 상승으로 이렇게 기록되게 이런 상승이 이렇게 하강으로 역변화해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2, V3에 이런 뚜렷한 역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 후벽 심근경색증을 진단하라는 걸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환자가 가슴 아파서 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ST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뒤에 말 한 장 같은 형태도 보입니다. 말 한 장.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뒤집었을 경우는 ST 분절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심전도 모양을 보였을 때는 후벽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손상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일에 ST 그러니까 손상 전류는 방향성이 있고 만일에 심근경색증이 양이 적으면은 뚜렷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특히 AVL 같은 경우는 AVL의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근경색증 양도 적고 또 이게 구석에 있어가지고 12리드에서 이게 그 뚜렷한 ST 분절 상승을 갖다 관찰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을 놓치는 가장 흔한 애는 이러한 축벽에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에 가장 흔히 놓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 경우는 역변화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러한 문제점을 갖다 많이 극복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를 측벽의 심근경색증을 바라보는 유도는 원하고 AVL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ST 분절 상승 기록되는데 여기에 가장 반대쪽에 위치한 AVL의 가장 반대쪽에 위치한 유도는 리드 3가 되겠죠. 그래서 만일에 여기 ST 분절 상승이 있다 그러면은 만일에 여기서 역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측벽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을 진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환자가 응급실에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 아까 하벽 심근경색증과 같이 우리가 뚜렷한 ST 분절 상승을 갖다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약간 상승이 관찰되고 여기는 하강이 관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게 상승일까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반대쪽에 위치한
리드 3에서 하강을 보이게 되면은 이거는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히 받는 질문은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관찰됐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관찰됐을 때는 상승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ABL 중심, 상승 중심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경우는 축벽 신근, ST분절 상승 신근 경색증으로 판단을 하시고 리드 3는 EN 역변화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확대해 보면 더 뚜렷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또 하나의 질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내막하 허혈에서는 역변화가 없나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는데 역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식내막하에 국한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 허혈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층 허혈에 비해서 허혈의 양이 많지 않고 또 식내막하 허혈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쪽으로 쭉 퍼져서 발생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양이 많지도 않고 두 번째 방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역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역변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역변화는 ST분절 전층 허혈을 갖다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식내막하 허혈에 의한 ST분절 상승을 갖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축벽 신근 경색증에서 ST분절 상승이 관찰될 경우 그리고 반대쪽에 하강이 됐을 경우는 그 투쓰리 AVF에서 식내막하 허혈이 있고 AVL에서 역변화에 의한 ST분절 상승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항상 상승을 먼저 판단하시고 그 반대쪽에 하강이 있는 것은 역변화에 의한 하강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내막하 허혈의 양이 적고 분산되기 때문에 역변화가 없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ST분절 그 상승의 모양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ST분절은 그 QRS파와 T파를 연결하는 일련의 선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 QRS파가 베이스라인에서 우측에 위치하거나 끝이 우측에서 끝나거나 혹은 T파가 그 맥박이 너무 빨라가지고 T파가 QRS파에 붙어서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거나 그럴 경우는 이게 ST분절이 이 베이스라인으로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ST분절은 상승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상승의 모양은 이렇게 하강으로 표현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빨리 원위치를 회복하는 모양, 그러니까 위로 아래쪽으로 볼록한 형태를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T파가 QRS파에 바로 이어서 ST분절이 높은 데에서 QRS파가 끝난 상태에서 ST분절이 이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패턴을 이게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만일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ST분절이 베이스라인을 회복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취했을 것이다라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10개같이 위로 볼록한 모양을 취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는 시간적 여유를 갖다 충분히 줬다 하더라도 이거는 처음부터 베이스라인으로 내려올 의향이 없다는 ST분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위로 볼록한 형태, 그것을 전형적인 허혈성 심전도 모양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를 취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젊은 남자의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T파가 QRS파에 딱 붙어서 이게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ST분절은 정상적으로 그 베이스라인까지 내려올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리고 시작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QRS파가 S파가 끝나는 시점이 그 베이스라인부터 높은 데서 끝이 났죠. 그러니까 이 ST분절은 베이스라인부터 상승된 형태를 보이나 이거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상승된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젊은 사람한테 보이는 흔한 심전도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주 눈을 뚫어지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약간 밑으로 향하는 패턴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래로 약간 하강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록 ST분절이 상승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상 심전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래로 하강했다가 시간 되고 허혈이 심해질수록 이렇게 우유 쪽으로 볼록한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허혈이 심한 심전도의 변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SD 분절 상승이고 그 다음에 심내막과 허혈 심전도 변화에 대해서 Non S Elevation MI 심전도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정상 에너지가 많은 데서 에너지가 없는 쪽으로 방향성이 그러니까 허혈이 되니까 이렇게 T파의 변화 하강이거나 SD 분절 하강의 변화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상승과 같이 하강 같은 경우도 만일에 QRS 파가 베이스라인부터 한참 밑에서 끝이 났다. 그런 경우에는 이 베이스라인으로 회복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업슬로프라고 보이죠. 업슬로핑의 패턴에 SD 분절 하강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만일에 T파가 뒤로 뒤집어졌다.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는 베이스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T파로 연결되니까 마치 SD 분절 하강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SD 분절 하강의 모양은 결국 QRS 파의 모양과 T파의 모양을 보고 그걸 보고 SD 분절 하강을 갖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SD 분절 하강이 여러 가지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아까 같이 상향성이 있거나 아니면 위로 볼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상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이렇게는 그 T파가 아래로 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없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아래로 향하는 이런 경우는 위로 볼록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혈성인 경우가 많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평행을 하거나 아니면 아래 방향성이 처음부터 아래쪽에 향하거나 그럴 때는 이게 1차성 허혈성 변화인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가 SD 분절의 흔한 SD 분절의 변화, 그러니까 하강의 변화는 우리가 Non S Elevation MI에서 흔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2차성 변화에서 흔히 관찰합니다. 그래서 2차성이란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QRS 파의 모양의 변화에 의해서 SD 분절의 파가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우심실 비대 혹은 자심실 비대, 우각차단, 자각차단, WPW 신드롬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QRS 파 모양이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통이 없는 환자한테 SD 분절 하강이 있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QRS 파의 모양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관찰이 가장 진단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WPW 신드롬인지 자각차단인지 우각차단인지 자심실 비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SD 분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같이 이 환자가 포스티럴 MI이냐 아니냐 그런 그 딜레마가 생기겠죠. 근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QRS 파의 모양을 관찰했더니 이 모양이 델타 웨브 WPW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QRS 파 변형이 가장 심한 곳에서 이 SD 분절 파의 변형이 가장 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D 분절이 하강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WPW 신드롬에 의한 델타, 그러니까 SD 분절 하강.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위쪽으로 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WPW 신드롬에 의한 2차성 변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Non S Elevation MI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하강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강인데 QRS 파의 모양이 정상인 거죠. 정상이죠. 근데 아까 여기에서 만일에 V2, V3만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은 만약에 포스티럴 MI 갖다 의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보시면 V3, V4까지 포함돼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Non S Elevation MI로 그러니까 포스티럴 MI도 아니고 WPW 신드롬과 뭐 LVH, RVH한 그 QRS 파 모양이 정상이니까 2차성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SD 분절 하강이 됐을 경우는 QRS 파의 모양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진단의 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SD 분절이 업슬로핑이죠. 그럼 이 업슬로핑이니까 노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소견이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환자가 SD 분절 통증이 없을 때는 아무 괜찮았는데 갑자기 환자가 통증이 있을 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베이스라인부터 떨어졌겠죠.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QRS파와 T파의 폭이 간격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그 허리존탈과 다운슬핑으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연결하다 보니 업슬로핑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흉통이 생기면서 이게 하강이 변화라는 거죠. 변화.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의 심전도라는 것은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정형 협심증의 심전도가 아닌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 그러니까 현재 환자가 통증이 있는 환자의 심전도 변화이기 때문에 환자가 과거 심전도를 찍었다 그러면은 이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모든 것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허혈성 심장 질환의 허혈에 의한 심전도 변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운이죠. 이게 베이스랑 떨어졌는데 변화가 가장 중요한 수견이다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이 자주관지 동맥, 동맥 폐쇄에 의해서 ST-분절 하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업슬로핑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업슬로핑. 이거는 허혈이 아니야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허점이 있습니다. 이게 QRS파와 T파의 간격이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하는 선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ST-분절이 그러니까 업슬로핑인 하강으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자가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고 전칭에 의해서 ST-분절 하강이 기록될 경우는 이거는 자주관지 동맥에 의한 ST-분절 하강으로 이런 것은 눈도장 하나 찍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VR을 제한 전 유도에서 AVR 하강이, 그러니까 ST-분절 하강이 기록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이게 다음에 이제 자각 차단인데 여기서 보시면 ST-분절 하강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non-S elevation MI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고 QRS파 모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변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변형이 됐는데 자각 차단 변형이 있죠. 또 가장 전형적인 변화가 있는 곳에 이렇게 하강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자각 차단에 의한 ST-분절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반대쪽으로 여기는 그 S파가 딥한 곳에는 이게 ST-분절 상승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높은 곳에는 하강, S파가 딥한 곳은 상승으로 기록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소견은 LBBB 모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환자가 여기서는 하강을 이해할 수 있으나 여기서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상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강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상승이 있을 곳에 하강. 그러니까 처음에 ST-분절이 여기에 베이스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하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베이스라인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한 상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상승이 있을 곳에 베이스라인에 있는 것도 비정상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하강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차성 ST-분절 변화를 보이는 그 심전도에서 우리가 가장 큰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의 ST-분절 변화를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각 차단이 있는 환자에서 우리가 트레드밀을 하지 말고 우리가 스펙트나 그런 영상을 이용한 그 허혈을 진단하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그 ST-분절이 이미 변형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라인의 변형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변형, 그러니까 허혈에 의한 변화, 2차성 허혈에 의한 변화를 갖다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자각 차단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트레드밀 갖다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각 차단이 된 거죠. 여기서 보면 토끼기가 전형적인 토끼기고 여기에서 2차성으로 ST-분절 하강이 이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하강도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업슬로핑 위로 볼록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만일에 이어서 숙제를 내면은 질문을 던지면 만일에 전 중격 심근경색증이 왔을 경우는 여기가 어떤 변화를 보이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상승이 보이면 되겠죠. 상승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각 차단이 있을 경우에는 하강이 뚜렷한 하강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그 상승을 보였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강할 곳에
상승이 있다. 그런 경우는 전형적인 우리가 전중격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각차단, 자각차단 있을 경우에는 그게 정상적으로 그 환자에서 어떠한 ST 분절 변화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어떤 변형이 와 있는지를 미리 머릿속에 그리고 심전도를 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T파인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심전도에서 가장 흔히 보는 변화가 이제 T파입니다. 근데 그 T파는 뭐냐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까도 이제 초급성 T파, 그러니까 아주 가끔가다 환자가 응급실 앞에서 심근경색증 걸려가지고 바로 응급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ST 분절 없이 T파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증을 흔히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급성 T파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Non-ST 엘리베이션 MR에서도 이 특징인 T파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파의 모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비혈성 심장질환에서 T파가 아주 흔히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T파가 보이는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비혈성 심장질환의 심전도가 아니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T파는 뭐냐면 높이로 해서 우리가 높지 않다. 알파나 S파보다 높지 않다라는 첫 번째 개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높지 않다. 알파보나 S파보다 낮다. 그런 개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방향이 같은 방향이 있는 게 일반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전형적으로 비정상인 경우에는 이게 반대쪽으로 향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고 또 그 비정상적 T파는 대칭적이다. 비대칭이 아니고 이 대칭적이다. 그 모양이 이런 모양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노멀 정상인 경우에는 T파의 모양이 미미하거나 높지도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높이가 과도하게 높거나 그 다음에 과도하게 뒤로 뒤집어져 있고 대칭적이거나 그런 경우는 높이가 과도한 경우는 그 방향이 과도하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는 비정상이고 여기로 뒤쪽에 뒤집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허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미하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는 오히려 환자가 특히 통증이 없는 경우는 정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컨설트가 왔던 환자인데 36세 여자 부인과 수술 예정인데 여기서 보시면 어브노멀 T웨이브 그래서 이스케미아를 고려해라 라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허혈성 심장질환 감별해달라고 저희한테 협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T파가 미미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동 판독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환자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한테 이런 미미한 변화를 보이고 특히 환자가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허혈의 심전도 아닌 거로 그냥 판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응급실 앞에 가슴이 아파서 왔던 환자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정상에서도 이렇게 S분절 상승이어서 관찰된다고 돼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볼테이지입니다. 높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큰 대원칙이 뭐냐면은 T파는 QRS파보다 높이가 낮다가 큰 원칙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T파가 QRS파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QRS파의 모양이 요 정도 되는데 T파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T파가 QRS파보다 더 높은 경우는 이거는 초급성 하이퍼 에큐트 톨티로 일단은 특히 환자가 가슴 아프거나 숨 찼을 때는 하이퍼 에큐트 톨티로 판단하셔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환자가 아파서 왔습니다. 이게 아파서 왔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T파가. 근데 그 T파는 QRS파보다 높지 않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T파가 그렇게 높진 않으나 여기 보면 그 QRS파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가끔가다 정상에서도 이렇게 심전도를 찍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환자가 만일에 흉통이 있어서 왔을 경우는 흉통이 없다 그러면 정상일 수도 있지만 흉통이 있어서 왔을 경우는 가끔가다 초기의 심전도 변화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파가 QRS파보다 높은 경우는 비정상일 수가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높이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는 정상적 여자가 T파가 약간 뒤집어져 있었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뚜렷한 T파 뒤집어짐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반대고
높이가 높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넌 에스트 엘리베이션 MI 때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웰렌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자전 하행지 근위부가 심하게 갑자기 막혔을 때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눈에 한번 찍어놓고 계시면은 언젠가 한번 환자를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뒤로 뒤집어지는 심전 넌 에스트 엘리베이션 MI. 그리고 여기서도 스트레스 인듀스 카디오마이오파시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뒤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더 전형적인 소견이 뭐냐면은 QT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QT 간격은 RR 인터벌의 반 이내인데 RR 인터벌의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에서 우리가 QT 간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QT 간격이 비정상이면 그 환자는 어쨌든 비정상이다. 그래서 언더라인 디지를 이밸루에이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심장 기능이 아주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 QT 간격이 길어지면서 티파가 뒤집어진다. QT 간격을 같이 길어지는 티파 뒤집어짐. 이것도 꼭 한번 경험하실 수 있는 좋은 심전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심전도를 갖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화로 설명드렸죠. 변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응급실에 가슴 아프다고 왔습니다. 근데 95% 막혀도 증상이 없습니다. 이 환자가. 근데 만일에 이 환자가 활동하게 되면 통증이 있을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여기 환자가 저희들 느낌은 95%, 99%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응급실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혈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 가까워졌다가 환자가 혈전이 녹으면 다시 통증이 없었다가 혈전이 생기면 막혔다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전도를 보시면은 이러한 SD 분절이 베이스라인이 있고 T파가 QRS파보다 높지 않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정상 심전도입니다. 근데 환자가 응급실 대기 중에 환자가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프다고 했는데 그때 심전도를 보면은 변화합니다. 그래서 T파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집어지고 근데 환자가 좀 더 지나고 20분 있다 아프다고 하니까 인턴 선생님이 다시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찍다 보니까 이 T파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점점. 그러니까 변화입니다. 변화는 혈성 심장 질환의 급성 관성 동맥 증후군에 의한 그 심전도 변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99% 막히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웰렌스 신드롬으로 이해하는 과정에 심전도 변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이패스간 T파의 변화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00% 막히게 되니까 그때는 갑자기 T파가 QRS파보다 더 높아지는 톨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ST 엘리베이션 MI 초기 단계의 심전도를 변하는 것입니다. 로 변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심전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T파의 모양이 뒤로 유의하게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T파가 QRS파보다 더 높다. 이런 경우는 혈성 심장질환의 심전도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D가 뒤집어져 있는데 이쪽에 앞쪽에 T파가 뒤집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바이패스간 T파, 여기는 시메트릭한 T파죠. 그래서 이런 환자는 히스토리 테이킹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슴이 아픕니까?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넌 에스트 엘리베이션 MI에 의한 T파입니다. 만약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갑자기 최근에 생긴 호흡곤란, 흉통일 경우는 그러니까 넌 에스트 엘리베이션 MI에 합당한 심전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급성기가 지나가면은 이제 Q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혈성 심장질환의 심전도 변화는 T파가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재관리가 되더라도 T파의 변화가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ST 분절의 변화가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재관리가 안 되면은 마지막에 Q파가 옵니다. 그러니까 D에서부터 앞쪽으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급성기 재난 심근경색증은 이제 Q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의외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심전도는 정상 Q파입니다. 그래서 septum이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에 생기는 Q파라서 이게 septal Q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어느 유도에서 관찰되느냐 V5, 6에서 조그맣게 보이는 Q파 그 다음에 린니드에서는 2, 3 AVF 가끔가다
원하고 AVL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폭이 작은 이런 그 큐파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이렇게 흔히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 세프탈 큐파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에 V2에서 V3에서 조그만 큐파가 보였다. 그거는 100% 비정상 큐파입니다. 큐파는 V5, 6에서만 조그맣게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볼 경우를 세프탈 큐파다. 정상 큐파는 폭이 좁고 작은 큐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7일 전에 심한 흉통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V2, V3에서 여기 보시면 Q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지난 심근경색증, 전증 심근경색증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자가 3개월 전에 심한 흉통이 또 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보면은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알파가 보이고 그 다음에 V3에서 알파가 보이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V4에서는 원래 알파가 에스파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가 잘 진행이 안 되네 라고 이렇게 보는 심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큐파로 봐야 되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에서는 알파 높이는 그 에스파로 V6 갈수록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렇지만은 전벽에 해당하는 곳에 심근경색증이 되면은 그 진행 과정이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요 다음에 알파가 더 높아져야 되고 여기도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 중간에 꺾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꺾임이 보이는데 이게 여기에 큐파가 생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큐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 심전도는 V4에서 알파가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벽 심근경색증인데 2, 3 AVF에서도 아까 큐파를 관찰할 수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내로한 큐파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보시면은 굉장히 와이드한 큐파입니다. 이게 폭이 넓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군데만 생기는 게 아니고 같은 그룹핑이라고 되어 있죠. 2, 3 AVF에서 폭이 넓은 이게 보시면 폭이 넓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폭이 넓은 큐파가 관찰될 경우에는 이거는 오래된 심근경색증에 의한 큐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증의 심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심전도는 흉통에 대해서 어떤지 평가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심전도가 100% 정확한 진단 툴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심전도에 100% 의존을 해가지고 진단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SD 분절은 변화는 정상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성 심전도의 변화, 그러니까 2차성 변화, 즉, WP 신드롬, 그 다음에 LVH, RVH에 의해서도 SD 분절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 흉통이 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환자가 흉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만일에 흉통이 SD 분절 상승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룹핑이 잘 됐다. 그리고 특히 옛날 심전도에 비해서 변화가 한다. 그럴 경우는 이거는 급성 SD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으로 바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만일에 환자가 각 차단이 있거나 자심실 비대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SD 분절의 변화를 갖다 관찰하는 걸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2차성 SD 분절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SD 분절 변화가 묻힐 수가 있는 거죠.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눈을 갖다 아주 그냥 정확히 봐야지 진단할 수 있는데 정확히 봐도 흔히 놓칠 수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차단, 자심실 비대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럴 때는 이 변화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한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특징적인 SD 분절 상승의 변화, 그룹핑, 2, 3 AVF에 딱 있고 V1, V2, V3, V4 이렇게 확실히 있다 그러면은 바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 아까 AVL 같이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인저리 커런트는 저기는
허혈 EM 변화는 항상 역변화를 동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AVL에서 SP인자 상승이 돼 있을 경우는 가장 반대쪽에, 그래서 가는 심전도, 멀어져 가는 심전도를 갖다 역변화를 기록하게 해서 했는데, 만약 역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 ST 분자 상승 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ST 분자 상승 심근경색증 진단은 뭐냐면 증상이 중요하다. 증상이 새로 생긴 갑작스러운 흉통인 상태에서 심전도 변화를 관찰하고, 특히 하강, 역변화의 관찰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승의 특징이 그룹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근 표시자 관찰이 세 번째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심전도, 두 번째는 심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넌 SL 엘리베이션 MI 같은 경우는 흉통,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넌 SL 엘리베이션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저희가 이제 T파의, 그러니까 깊은 T파의 뒤집어짐 혹은 ST 분자 하강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심전도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넌 S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심전도만 가지고 진단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수가 좋다고 하는 건 뭐야도, 하여튼 이런 특징적인 소견이 있어가지고 진단 용이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없는 경우에도, 이런 진단 소견이 없다 하더라도 배제하지 말고,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이 트로포닌 있는 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컨펌하고 확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S 엘리베이션에는 특징적인 심전도 변화가 있으나, 넌 S 엘리베이션은 특징적인 심전도 변화가 없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